지금 이 순간 당신이 눈을 감고 있든 아직 뜨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이 목소리는 당신 곁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함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그는 19세기 말 가스등 하나만 켜진 실험실에서 눈을 감은 채 발명품을 완성했습니다. 손이 아니라 마음으로, 도구가 아니라 고요함으로. 니콜라 테슬라는 실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발명한 것들은 대부분 실험실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머릿속에서 완성되어 있었다고. 그는 교류 전기 시스템의 설계를 종이 위에서 먼저 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저녁 산책 중 갑자기 눈앞에 완전한 구조가 펼쳐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눈앞에 청사진을 펼쳐 보인 것처럼. 그는 그 순간을 두고 우주가 내게 말을 걸었다고 표현했습니다. 테슬라는 자신을 발명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수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주 어딘가에 이미 존재하는 원리를 자신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라디오 안테나가 신호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떠 있는 파동을 포착하듯 그는 자신의 마음이 그런 안테나라고 여겼습니다. 잡음이 사라질 때 신호가 들어옵니다. 오늘 밤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바로 그 고요함의 비밀입니다. 오늘 밤 이 강연이 당신에게 전하는 단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의 거대한 흐름 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테슬라가 평생 탐구했던 물리적 사실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지금 숨을 쉬는 것, 심장이 뛰는 것, 이 목소리가 귀에 닿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연결망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강연을 끝까지 따라오시면 그 두 가지 감각이 조용히 자라납니다. 첫 번째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공허하지 않다는 감각입니다. 고독은 단절이 아니라 더 깊은 연결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조용한 확신입니다. 이것은 거창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잠들기 직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그 순간에 슬며시 찾아오는 느낌입니다. 테슬라도 그 느낌을 알고 있었습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있다면 그냥 두십시오. 억지로 깨어 있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목소리는 당신이 잠드는 동안에도 조용히 흘러갑니다. 테슬라가 눈을 감은 채 발명품을 완성했듯 당신의 잠재의식도 눈이 감긴 채로 오늘 밤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편안하게 눈을 감고 그저 따라오십시오. 오늘 밤 우리는 5개의 문을 통과합니다. 고립이 왜 착각인지, 상상력이 어디서 오는지, 집중이 어떻게 우주와 우리를 잇는지, 고독이 어떻게 답을 데려오는지, 그리고 연결감이 어떻게 두려움을 잠재우는지. 테슬라의 삶은 이 5가지 원리에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19세기
실험실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침실 안으로도 조용히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의 뇌는 단지 수신 장치에 불과하다. 우주에는 우리가 지식과 힘과 영감을 끌어낼 수 있는 핵심이 존재한다. 이 말을 오늘 밤 가슴 한켠에 조용히 올려두십시오. 분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느끼십시오. 당신도 그 핵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혼자라고 느낀다면 잠시 그 느낌을 그대로 두세요. 판단하지 말고 밀어내지도 말고 그 고립감이 어디서 오는지 오늘 밤 함께 들여다봅니다. 혼자라는 감각은 분명히 실제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인지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1982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니콜라 테슬라는 친구와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괴테의 한 구절을 나지막이 읊조리고 있었고 그 순간 갑자기 눈앞에 무언가가 펼쳐졌습니다. 회전하는 자기장, 교류 전동기의 완전한 원리가 마치 환영처럼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모래 위에 도면을 그렸습니다. 설계도도 실험실도 없이 오직 그 고요한 산책로 위에서. 그 순간 테슬라는 혼자였습니까? 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사교 모임도 협력자도 실험 장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우주 전체가 말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어라. 그것이 발명의 비밀이다. 혼자 있을 때 아이디어는 태어난다. 그가 말한 고독은 단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넓은 무언가와 조율되는 상태였습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도 그렇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 안에도 수백 개의 전파가 흐르고 있습니다. 라디오파, 와이파이, 빛의 스펙트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공간은 결코 비어있지 않습니다. 테슬라가 평생에 꿈꾼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모든 것을 잇는다는 사실. 우리가 느끼는 고립감도 이와 같습니다. 연결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주파수를 잠시 감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수신기가 꺼진 것이 아니라 채널이 맞지 않는 순간인 것입니다. 고립감은 거짓말을 합니다. 너는 혼자야라고 아주 설득력 있게. 하지만 그것은 감각의 착각입니다. 뇌가 위협을 감지할 때 만들어내는 경보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 착각을 착각이구나 하고 알아채는 것만으로도 불안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지금 내 감각이 연결을 보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테슬라가 공원에서 한 것도 결국 그것이었습니다. 밀어내지 않고 고요히 머물렀습니다. 테슬라는 자서전 나의 발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고독 속에서 나는 가장 덜 혼자였다. 이 문장을 오늘 밤 잠들기 전 한 번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증명하려 하지 말고 믿으려 하지도 말고 그냥 그 말이 당신 안에 자리를 잡도록 두면 됩니다.
연결은 찾는 것이 아닙니다. 원로 거기 있던 것을 다시 느끼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한 가지 이상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발명품을 설계할 때 그는 존기에 아무것도 그리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머릿속에서 기계의 모든 부품을 하나씩 조립했습니다. 볼트 하나, 코일 하나, 그리고 그 기계를 실제로 작동시켜 보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 그는 어느 부품이 마모되었는지까지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만들기 전에 이미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테슬라는 자신의 책 나의 발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순전히 자신의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수신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는 자신의 뇌를 수신 장치라고 불렀습니다. 우주 어딘가에 이미 존재하는 지성을 포착하는 도구라고 여겼습니다. 상상력을 만들어내는 힘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능력으로 바라보는 순간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창의성에 대한 압박이 조용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억지로 짜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순간에는 신호가 잡히고 어떤 순간에는 잡히지 않을까요? 테슬라의 실험실은 항상 조용했습니다. 그는 소음을 극도로 싫어했고 집중이 흐트러지는 환경을 피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주의 지성은 조용하고 집중된 마음에게만 신호를 보냅니다. 잡음이 가득한 마음은 안테나가 아니라 방해물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소음을 줄이고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당신의 마음은 이미 수신 준비를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낮 동안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던 해답이 잠들기 직전 갑자기 선명하게 떠오르는 순간.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잠들기 직전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가 흐려지는 그 순간 잠재의식은 더 넓은 연결망에 접속하기 시작합니다. 테슬라가 눈을 감고 기계를 조립했던 그 상태, 바로 지금 당신이 향하고 있는 그 상태와 같습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의성을 짜내려 합니다. 더 열심히 생각하고 더 오래 앉아 있으면 답이 나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테슬라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그는 먼저 마음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안테나는 신호를 만들지 않습니다. 다만 받아들일 준비를 갖출 뿐입니다. 오늘 밤 어떤 문제의 답을 억지로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질문을 마음속에 조용히 품은 채 눈을 감아 보십시오. 당신의 잠재의식이 연결망에 접속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테슬라는 말했습니다. 나의 뇌는 단지 수신 장치일 뿐이다. 우주 어딘가에 핵심이 존재하고 우리는 그로부터 지식과 힘과 영감을 끌어낸다. 이 말을 오늘 밤 당신의 것으로 가져가십시오. 당신이 무언가를 떠올리는 순간 그것은
당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이 충분히 조용해졌기 때문에 비로소 들을 수 있게 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집중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을 닫고 소리를 막고 세상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테슬라는 달랐습니다. 그에게 집중이란 세상을 지우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더 깊이 맞닿기 위해 자신의 감각을 가장 예민하게 조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차단과 연결,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우리 삶 전체를 바꿉니다. 1900년대 초 테슬라는 뉴욕 롱아일랜드에 워든클리프 타워를 세우고 수년을 그 안에서 보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전선화 없이 지구 전체에 에너지를 전송하는 것. 사람들은 그를 고집스러운 몽상가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립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구의 전자기장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단 하나의 주파수에 자신의 전 존재를 맞추며 우주가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집중은 벽이 아니라 안테나였습니다. 더 넓은 세계를 향해 활짝 열린 안테나. 라디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신호는 항상 공기 중에 흐르고 있습니다. 다이얼을 정확히 맞추지 않으면 잡음만 들립니다. 하지만 주파수가 딱 맞는 순간 세상 어딘가에서 보낸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테슬라의 집중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식을 다이얼처럼 조율했습니다. 잡음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주가 보내는 더 깊은 신호를 수신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집중할수록 그는 더 많은 것과 연결되었습니다. 고립될수록 연결이 깊어지는 역설. 그것이 테슬라가 평생 살았던 방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단 하나하나에 몰입하는 그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백 개의 알림이 사라지고 수천 개의 정보가 멈춥니다. 그때 우리는 더 좁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잡음이 걷히면 훨씬 더 넓고 조용한 세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창밖의 바람소리, 내 호흡의 리듬, 공기의 온도, 이것들은 항상 거기 있었지만 우리가 너무 바빠서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몰입은 세상을 줄이지 않습니다. 몰입은 우리가 세상을 처음으로 제대로 보게 만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해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이렇게 느껴보십시오. 내가 들이쉬는 이 공기는 방금 전까지 이 방 안에 있던 공기입니다. 그전에는 창밖 나무의 잎사귀를 지나온 공기입니다. 더 전에는 저 멀리 바다 위를 떠돌던 공기입니다. 나는 지금 그 모든 것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단 5분이면 됩니다. 호흡 하나에 집중하는 것만으로 당신은 이미 세상 전체와 연결된 존재가 됩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이 감각을 기억합니다. 테슬라는 말했습니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미래를 여는 유일한 열쇠다. 그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그는 수년간 단 하나의 탑 앞에 서서 단 하나의 꿈에 자신의 모든 감각을 집중시켰습니다. 그 집중이 그를 고립시킨 것이 아니라 그를 우주의 원리와 직접 맞닿게 했습니다. 집중은 문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집중은 가장 깊은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는 고독과 침묵이 더 깊어질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종종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느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달랐습니다. 그에게 고독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발명이 실제로 일어나는 장소였습니다. 실험실이 아니라 침묵 속 홀로 앉은 그 시간이 진짜 작업장이었습니다. 테슬라는 젊은 시절 심각한 신경쇠약을 겪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무너진 그 시간 이후 그는 홀로 자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의 발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고독의 시간 속에서 오히려 생각이 더 선명해졌다고. 소음이 사라지자 내면에서 무언가가 열렸고 그 안에서 답이 흘러 들어왔다고. 쓰러진 이후의 침묵이 그를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수신의 상태로 이끌었습니다. 고독은 그에게 치유이자 우주와 다시 연결되는 통로였습니다. 고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곧바로 해결하려 합니다. 검색하고 누군가에게 묻고 머릿속에서 계속 굴립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오히려 답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한번 다르게 해보십시오.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의 답은 이미 어딘가에 존재한다. 나는 지금 그것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서두르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그 질문을 품은 채 침묵 속에 머무는 것, 그것이 이미 하나의 실천입니다.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떠오를 때 우리는 그것을 자주 무시합니다. 그냥 생각이겠지라고 지나쳐버립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스치는 감각, 이유 없이 떠오르는 이미지,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직관. 그는 그것을 자신의 머리가 만들어낸 것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잠재의식이 더 큰 흐름과 교신하며 보내오는 신호라고 보았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그 조용한 순간에 떠오르는 것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당신 안의 수신기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단절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혼자라는 것이 곧 연결이 끊어진 상태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삶은 그 반대를 보여줍니다. 그가 가장 깊이 연결되었던 순간은 군중 속이 아니라 홀로 침묵 속에 있을 때였습니다.
고독은 외부의 소음이 멈추는 순간입니다. 그 멈춤 속에서 비로소 더 크고 조용한 무언가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넓은 것과 만나기 위해 내면을 조용히 여는 상태입니다. 테슬라는 자신의 에세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 그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그가 평생 고독과 침묵 속에서 발견한 것들의 무게를 담은 고백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눈을 감고 조용히 누워있는 이 순간도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무언가가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시간입니다. 침묵 속에서 답은 이미 오고 있습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혼자 감당해야 한다. 직장의 압박, 관계의 무게, 내일에 대한 불확실함, 그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 두려움은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달랐습니다. 그는 두려움이 커질수록 더 넓은 곳을 바라봤습니다. 자신 너머의 흐름 속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테슬라는 한때 워든 클리프 타워를 세웠습니다. 전 세계에 무선으로 에너지를 무료로 전달하겠다는 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무모한 공학적 야망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프로젝트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테슬라는 믿었습니다. 지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도체이며 모든 존재는 이미 같은 에너지의 흐름 안에 있다고. 그에게 에너지를 나누는 일은 단순한 발명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행위였습니다. 그 직관이 그를 두려움 대신 사명으로 이끌었습니다. 자신이 전체의 일부라는 감각은 두려움의 구조 자체를 바꿉니다. 불안은 나 혼자라는 착각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그 기반이 흔들리면 건물도 무너집니다. 산책 중 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세요. 그 나무는 땅속 균류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고 공기를 통해 당신의 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내뿜는 산소가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이 세계와 실시간으로 교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실을 의식하는 순간 혼자라는 감각은 조용히 옅어집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오늘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 사물, 상황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버스 기사의 정확한 운행, 누군가 잡아준 문, 점심을 만든 손, 화면을 밝혀준 전기, 이것들을 적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나는 오늘 하루도 수십 개의 연결 위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잠재의식은 지금 이 순간에도 듣고 있습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이 연결의 감각이 남아있다면 내일 아침 당신이 깨어날 때 세계는 조금 덜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일기가 아닙니다. 연결망을 눈으로 확인하는 훈련입니다. 산책할 때
나무를 배경으로 지나치지 마세요. 잠깐 멈추고 바람이 피부에 닿는 감각을 의식해 보세요. 빛이 눈꺼풀을 통과하는 온기를 느껴보세요. 자연은 우리와 단절된 풍경이 아닙니다. 같은 세계의 같은 흐름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테슬라가 지구를 하나의 도체로 보았듯 우리도 이 세계를 분리된 사물들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된 장창기유로 감각할 수 있습니다. 그 감각이 몸에 쌓일수록 두려움이 비집고 들어올 틈은 점점 좁아집니다. 테슬라의 말에서 영감을 받은 한 문장을 드리며 오늘 챕터를 마칩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적대적이지 않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뿐이다. 두려움은 이해의 부재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연결감은 이해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내가 이 거대한 흐름의 일부라는 것을 감각하는 순간, 삶은 싸워야 할 전장이 아니라 참여하는 흐름이 됩니다. 그 흐름 안에서 두려움은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자리를 잃어갑니다. 오늘 밤 당신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루의 소음이 조금씩 멀어지고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있습니다. 이 고요한 경계선 위에서 우리는 오늘 함께 걸어온 길을 아주 천천히 조용히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오늘 밤 이것을 배웠습니다. 혼자라는 느낌은 사실이 아니라 착각이라는 것을. 테슬라는 말했습니다. 우주는 분리된 조각들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장창이라고. 당신이 느끼는 고독감조차도 그 장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파동일 뿐입니다. 분리는 결코 실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상력이 단순한 공상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상력은 우주의 주파수를 포착하는 안테나입니다. 테슬라가 교류 전동기의 설계를 받아들였다고 표현했던 것처럼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 더 큰 지성이 흘러 들어옵니다. 오늘 밤 당신이 잠드는 이 순간에도 그 수신기는 꺼지지 않습니다. 깊은 집중은 세상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그 문 앞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는 시간이었습니다. 테슬라가 실험실에서 홀로 보낸 수천 시간은 단절이 아니라 우주와의 가장 깊은 대화였습니다. 오늘 당신이 혼자 보낸 시간도 그 대화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두려움의 정체를 보았습니다. 두려움은 나는 혼자다라는 믿음에서 자랍니다. 하지만 자신이 더 큰 무언가에 속해 있다는 감각이 깨어날 때 두려움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오늘 밤 이 고요함 속에서 당신이 느끼는 안도감, 그것이 바로 연결의 증거입니다. 이 느낌을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알아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딱 하나만 해보세요. 눈을 감고 오늘 당신에게 닿았던 것들을 천천히 떠올립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스쳐 지나간 바람 한 줄기, 창문으로 들어온 따뜻한 빛 한 조각, 그 작은 접촉들이 사실은 우주가 당신에게 건넨 신호였습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나는 연결되어 있다. 소리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그 느낌이 가슴 안에 조용히 자리 잡도록 내버려 두세요.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눈이 감기고 의식이 흐려지는 그 경계에서 오늘 밤 당신이 품은 이 연결감은 조용히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테슬라는 잠들기 전에 그 반수면 상태를 가장 창의적인 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억지로 붙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잠재의식이 이 연결감을 스스로 새기도록 그저 내버려 두세요. 테슬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의 비밀을 알고 싶다면 에너지와 주파수와 진동으로 생각하라. 오늘 밤 당신은 그 주파수를 느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그 느낌의 흔적이 아주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주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밤 이 강연이 당신의 수면을 조금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고요함을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이 누르는 그 작은 손길이 같은 밤을 보내는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연결입니다. 다음 강연에서 또 만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